저기요, 혹시 이분 남편분 맞으세요? CCTV 영상을 돌려보던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제게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 손을 뻗는 침에 걸린 남편. 그리고 그 손을 매몰차게 밀쳐내는 바로 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제 나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겠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윤정자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42년 남편 박도현 씨와는 평생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두 아이를 키워냈고 이젠 각자 출가해 손주 소식이나 기다리는 평범한 노년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2년 전 남편에게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치매라는 것이 뭔지, 얼마나 사람을 바꿔놓는지 몰랐습니다. 남편 도현 씨는 젊은 시절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사로 평생을 지내며 아이들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던 사람이었어요. 정자야, 오늘도 수고했어. 매일 퇴근하면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하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제 이름을 잊었습니다. 저기 이 이름이 뭐였더라. 저를 향해 멍한 눈빛을 보내며 그렇게 중얼대던 그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죠. 남편이 하나하나 잊혀져가는 사람이 되어간 건 처음엔 자잘한 것들이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국을 두고 밥 안 줬다고 화를 낸다든지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 집이 아닌 것 같다며 울고불고 돌아오는 일들. 점점 그는 변해갔고 저는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군요. 밤새 뒤척이며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냉장고 문을 열고는 쌀을 쏟아붓고 웃는 남편을 보며 저는 어느 날 욕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당신이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안기고 간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을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사랑이고 의무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내가 무너지면 어쩌지라는 공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2년이 흐르면서 남편은 제게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엔 사랑도 애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따라다니며 갑자기 큰 소리로 울거나 때로는 저를 밀치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무서울 때도 있었습니다. 밤에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던 남편이 칼을 들고 서 있던 날엔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오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혼자 밖을 나가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밀쳤다는 이유였어요. 치매 환자라서 그런 거예요라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CCTV 확인이 필요하다며 경찰서로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기다리던 중 담당 수사관이 제게 조심스럽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 남편은 할머니를 향해 가다가 넘어졌고 제가 뒤따라와 남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밀쳐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평소에도 폭력이 좀 있으셨나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저도 지쳤을 뿐이에요. 몇 달째 제대로 자지도 못했고 밥 한 끼를 천천히 먹은 적도 없었고 그런데 그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냉정했고 저는 그 앞에서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릎이 풀렸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살아가야 하겠구나.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영상 속 내가 낯설게 느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스스로를 감시하기 위해서요. 남편이 쓰러졌을 때 내가 도와주고 있는지, 그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제대로 다독이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 CCTV 속에서 진짜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보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새벽 3시에 화장실을 가려다 넘어진 장면. 그리고 그가 바닥에서 저를 향해 손을 뻗는 모습. 하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친 후 다시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있는 걸까? 아니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내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걸까? 지금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도연 씨와 처음 만났던 날, 그날은 마치 영화처럼 하늘이 맑고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혹시 저 도서관 옆에 떨어진 책 이거 정자 씨 거 맞죠? 대학교 2학년 봄 제가 들고 다니던 책 한 권이 바람에 날아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걸 조심스레 주워주던 사람이 바로 도연 씨였습니다. 그때부터였죠. 도연 씨는 저를 늘 조용히 지켜보다가 늘 필요한 순간에 다가와주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공부도 좋지만 가끔은 쉬어야죠. 이런 날은요, 산책이 딱이에요. 책보다도 사람을 읽는 게 중요하대요. 그 사람의 말엔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자취방에 함께 살던 날, 하얀 벽에 둘이 낙서하듯 적어놨던 글귀를 기억해요. 우리 싸우더라도 서로를 놓지 말자. 그리고 매일 고맙다고 말하자. 그 약속을 도연 씨는 평생 지켰습니다. 아이를 낳고 분유값에 허덕이던 그 시절에도 정자야 고맙다. 그 한마디에 저는 하루를 버텼어요. 도연 씨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성적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었죠. 시험을 망친 아들에게 괜찮아. 오늘은 실패했지만 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말했던 장면은 지금도 우리 아들 민철이가 종종 꺼내며 이야기하는 추억입니다. 딸 미나는 아빠에게 손편지를 쓸 만큼 아빠를 따랐고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선생님이에요. 딸의 그 말에 도연 씨는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어요. 그렇게 평범하고 따뜻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퇴를 하고 둘이 여행을 다니고 아파트 단지에 텃밭을 가꾸고 주말엔 손주가 오면 손수 수박을 잘라내던 그 사람이 2년 전 약속 시간을 잊고 약속 장소를 혼자 서성이던 모습을 본 그날. 그게 시작이었어요. 도연 씨, 오늘 아침에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아니, 무슨 말이야? 오늘 병원 가는 날이잖아요. 오전 10시 예약. 병원? 우리 오늘 뭐 했지? 그렇게 시작된 기억의 균열은 하루, 한 달, 1년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내렸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단계이지만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가족이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처음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나와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누구세요? 아침마다 매일 거울을 보듯 반복되는 그 말에 제 심장은 쪼그라들었습니다. 나야. 정자야. 당신 아내. 내 아내요? 그리고 멀뚱한 눈빛으로 저를 보는 남편의 눈동자에 그토록 사랑하던 정자의 모습이 더 이상 비치지 않는 것을 보며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은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인내였고, 그 다음은 피곤이었고, 그리고 그 피곤은 어느샌가 미움이 되었습니다.
같이 살던 사람이 왜 날 몰라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스스로도 믿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조용히 제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가족들의 반응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모시고 병원 자주 다니셔야 해요. 엄마 왜 아빠 방에 CCTV까지 달았어?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걸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왔다 가는 손주는 치매가 뭔지도 모르고 할아버지 이상해요라고 놀리듯 웃고 저는 그 와중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 사람을 혼자 놓고 화를 내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왜 또 잊어? 밥 먹었다고 했잖아. 지금 몇 번째야? 냉장고에 왜 신발을 넣냐고.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소리치고 나서 방문을 닫고 혼자 오열하던 날들. 그게 반복되던 중 바로 그 장면이 찍힌 거죠.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외면하는 제 모습. 그날 CCTV 속 제 얼굴은 모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누구보다 지친 사람이 있었죠. 숨 쉴 틈 없이 책임을 짊어진 한 사람의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간병인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남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기.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을 적어보며 마음 내려놓기. 그리고 매일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 사람과 함께한 좋았던 날들을 떠올리는 것. 어쩌면 그게 내가 다시 살아가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서 나는 완전히 고립된 존재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힐끗거렸고 누군가는 귓속말로 제 얘기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만든 거 아니야? 치매 온 남편을 병수발하더니 결국 그날 시어머니 장례식이었어요. 남편 도연 씨의 어머니, 제겐 시어머니지만 사실 가까운 사이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결혼 42년 제가 시댁의 며느리라는 사실이 편안했던 날은 거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도연 씨를 끔찍이도 아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들밖에 모르는 여자였죠. 저를 처음 보고 하신 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공무원 시험 붙었다고 교사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래 봐야 결국 평생 월급 봉투나 꼬박꼬박 주는 남자야. 너 우리 도연이 발목 잡지 마라. 그 뒤로도 제 존재는 늘 그림자였습니다. 명절에도 저는 뒷방 차지였고 아들이 오면 며느리는 사라져야 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도 치매에 걸린 아들을 보고는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도연아, 내가 왜 이 건강했던 내가. 그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제게 감사하단 말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관을 들여다보며 어머니 저기 계세요? 라고 묻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를 무너뜨린 건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제 시누이였습니다. 형수, 조문은 받고 나가세요. 지금 여기선 솔직히 민망해요. 뭐라고? 우리 오빠가 이렇게 된 거 형수 때문이라고 다들 생각해요. 그렇게 툭툭 내치고 욕하고 맨날 CCTV 돌리고 병원에서 다 들었어요. 형수가 폭력적으로 대했다는 얘기. 그 말은 내 마음에 박힌 못이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몇 년을 밤새 화장실을 닦고 애처럼 씻기고 밥 먹인 줄 알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아들 민철이조차 시선을 피했습니다. 딸 미나는 가만히 입술을 깨물고만 있었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 가족 안에서 간병인이었지 가족이 아니었구나. 장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남편은 멍한 눈으로 묻더군요. 정자야, 우리 어머니는 왜 안 나오셔? 나 인사 못했는데. 도연 씨,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마는 항상 나 기다리셨어. 그 순간 남편이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숨이 막히도록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잠든 남편 곁에 앉아 오래도록 그 울음을 떠올렸습니다. 그 울음 속에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남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통째로 잊어가면서도 어머니의 존재는 끝까지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어디쯤에 있었을까요? 며칠 후 딸 미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한 가지 말 못한 게 있어. 뭔데? 아빠 병원에서 상담받을 때 엄마가 때렸다고 말한 적 있어. 뭐? 나도 너무 놀라서 물어봤는데 아빠가 자꾸 엄마가 나 밀었어. 욕했어. 이런 말만 반복하더래. 의사 선생님이 그게 인지 저하로 인한 왜곡일 수 있다곤 했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혹시 CCTV에서 남편이 날 두려워했던 건 그런 인지 왜곡 때문이었을까? 내가 아닌 사람을 보고 내 모습이라고 착각했던 걸까? 그날의 장면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를 밀쳤던 그 순간들. 그게 혹시 내가 아니라 잊혀진 누군가를 향한 반응은 아니었을까? 그때부터 제 안에 커다란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장면은 진실이었을까? 아니면 조각난 기억의 조합이었을까? 그리고 그 실마리는 며칠 뒤 남편의 방 서랍에서 의외의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낡은 앨범 속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 놀랍게도 그 사진 속의 어머니 얼굴은 지금의 저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작은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찍은 평범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얼굴이 사진 속 그 여인의 이목구비, 눈매, 입꼬리, 그리고 체형까지 지금의 저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도연 씨가 나를 보며 어머니를 떠올린 건 아닐까?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을 때마다 자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이제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그때까진 치매 환자의 망상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무언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웃음 뒤로 묘한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억눌려 있던 사람처럼 참고 삼키고 눌러놓은 감정들이 언제 터질지 몰라 두려운 표정처럼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과거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며칠 뒤 시어머니가 생전에 쓰던 수첩과 일기장이 장롱 안 깊은 서랍에서 발견됐습니다. 그중 바렛 노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도연이 초등학교 3학년, 오늘도 집에 혼자 있었다. 나는 밤늦게 식당에서 돌아왔고 남편은 술에 취해 아이를 때렸다. 뭐? 다리를 덜컥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페이지마다 남편의 폭력,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 내가 도연이 앞길을 망치는 건 아닐까 같은 문장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 그 날짜의 날짜가 또렷했습니다. 1981년 4월 3일. 그 밑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오늘은 도연이가 처음으로 나를 밀쳤다. 엄마가 나한테 왜 그래요? 내 안의 괴물이 그 애의 눈빛에 비쳤을까?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는 기억 속에 남은 그 어머니의 얼굴과 나를 겹쳐본 겁니다. 내가 그와 말다툼을 할 때, 소리를 지를 때, 어쩌면 그의 기억 속 어머니가 떠올랐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가 말했던 엄마가 나를 때렸다. 엄마가 나를 미워했다는 말은 나를 향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잊지 못한 그날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오해했던 걸까요? 그의 공포와 저항은 지금의 내가 아닌 과거 그 기억에서 비롯된 것인데 나는 그를 죄인으로 몰았고 때로는 억울함에 분노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도연 씨 당신 기억 속의 어머니는 무서웠나요? 남편은 멍하니 제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화날 때 소리쳤어요. 나 착한 아들이었는데. 그러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밀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날 싫어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죄책감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치매가 그의 기억을 뒤섞고 과거와 현재를 구분 못한 채 그 무서운 엄마의 얼굴을 지금의 저에게 투영한 겁니다. 나는 그의 어머니이자 동시에 미움받는 사람이었던 셈이죠. 다음 날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일기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철아, 내 아버지는 어쩌면 너희보다 더 아팠던 사람이야. 아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동안 혼자 이런 걸 감당했어요? 응. 근데 이젠 나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같이 아빠를 이해해야 해. 그날 이후 우리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부드러운 호칭, 가끔 같이 앉아 듣는 7080 음악, 그가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당신이 제일 좋아하던 거예요 하고 웃어주는 것. 그리고 그가 힘들어할 때는 괜찮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손을 꼭 잡아주는 것. 사랑은 이해하는 데서 다시 시작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또렷하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자야? 응, 나야. 미안해.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남편이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제 이름을 불렀던 그날 이후 그의 기억은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그 짧은 기적의 순간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졌죠. 그날 이후 그는 종종 저를 정자야가 아닌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그가 날 완전히 잊은 줄 알고.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저는 그 호칭 속에도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나 오늘 잘했어요? 어머니 나 밥 잘 먹었어요. 그의 말투 속엔 어린 도연 씨가 있었습니다. 무섭고 떨리고 잘하고 싶은데 서툰 아이 같은 모습이요. 저는 그때부터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그가 기억하는 게 무엇이든 그게 누구든 그 속에 있는 따뜻함만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민철이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아빠 방에 달아둔 CCTV 영상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혹시라도 그 안에 무슨 단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처음엔 꺼려졌습니다. 그 영상 속엔 내가 지친 모습, 차갑게 구는 장면, 그리고 자책하고 후회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워도 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민철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영상 중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컴퓨터 화면에 재생된 영상은 몇 달 전 남편이 새벽 2시쯤 잠결에 일어난 모습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고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죠. 그때 문틈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도연 씨, 어디 가요? 새벽인데. 정자야, 나 무서워. 나 또 그때처럼 잘못할까봐. 그는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잠옷차림에 초췌한 얼굴,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운 제 모습은 피곤함에 젖어 있었지만 그 품 안에서 남편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민철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 영상을 보니까 그 어떤 오해도 다 사라졌어요. 저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며 그날의 제 마음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안아준 건 이해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종종 현실과 기억의 틈 사이에서 정자야, 오늘도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늘 똑같이 대답하죠. 당신이라면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또 결혼할 거예요. 미나도 주말마다 집에 옵니다. 손주가 그리는 그림엔 늘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손잡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민철이 역시 돌봄 일정을 도우며 아버지를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으로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 진행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름도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의 기억 속에 남는 게 아니라 그의 지금을 함께 살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누웠습니다. 바람 소리가 잔잔히 창문을 흔들고 있었고 남편은 가만히 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어느새 잠들었고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도연 씨, 내가 당신 기억에서 잊혀져도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끝까지 기억할 테니까요. 남편의 기억이 거의 끝에 다다랐다는 걸 처음 실감한 건 그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낯설어 했을 때였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왜 나랑 닮았어? 거울 앞에서 멍하니 선 채 자신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야. 도연 씨, 내 남편, 내가 사랑했던 사람. 말해도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못 알아볼 거야. 미나는 눈물을 삼켰고 민철이는 아버지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을 위한 작은 기념식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조용한 시간, 세상의 의무도 병도 오해도 모두 내려놓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마주하는 시간, 기억의 파편이라도 꺼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 씨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옷, 우리가 신혼여행 때 찍었던 흑백 사진,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했던 70년대 통기타 음악, 하나하나 준비하며 제 마음도 조금씩 정돈되어 갔습니다. 작은 거실, 작은 테이블, 흰색 꽃 한 송이와 함께 그를 위한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요?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어딘가가 살짝 흔들린 걸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기타를 꺼내 서툰 솜씨로 그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가 대학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 사랑으로라는 곡이었죠. 그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바라만 보았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를. 그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자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야, 나 기억났어. 이 노래, 우리가 같이 처음 걷던 날. 그가 기억해냈습니다. 짧은 시간, 아주 짧았지만 분명한 순간. 그가 제 이름을, 그날을, 그 마음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저는 그를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는 내 등 위로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정자야, 미안해. 내가 많이 잊었지. 그래도 넌 내 마지막이야.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잠들었고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기억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것 같았으니까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증명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다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어머니라고 불렀고 식사도 옷 입는 법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 하나만으로도 남은 날을 살아갈 힘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삶을, 기억을, 사랑을 내 손으로 기록으로 남기자. 누군가 잊지 않도록.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로 전하자. 그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말은 잊었고 이름도 몰랐지만 그 손끝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세상을 떠난 날 하늘은 참 조용했고 창밖 나무에선 잎 하나가 느리게 떨어졌습니다. 당신 수고했어요. 정말 잘 살아주었어요. 그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남긴 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슬펐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지막 눈빛 속에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장례는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민철이와 미나가 한 발짝 더 가까워졌고 손주들도 조용히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랑 결혼했대요.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기억을 다 찾고 계실 거예요. 아이들의 말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남편의 생전 영상을 정리하며 그의 기록을 책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줄씩 그가 했던 말, 웃음, 표정, 그리고 우리가 겪은 오해, 화해, 회복의 여정까지. 그 이름은 기억의 끝에서 부른 이름. 도연 씨가 제게 마지막으로 건넨 말에서 따온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엔 한 문장 쓰는 것도 힘들었지만 쓰다 보니 알겠더군요. 사랑은 말보다 남는 것들이 많다는 걸요. 눈빛, 손길, 냄새, 온기, 그리고 침묵. 그 모든 게 아직도 이 방 안 어딘가에 머물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거실, TV 옆 의자입니다. 도연 씨가 늘 앉던 그 자리에 제가 대신 앉아 글을 씁니다. 그리고 가끔 거실 벽에 걸린 CCTV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그 안엔 멈춰버린 영상들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한 장면에서 남편이 제게 다가와 물컵을 건넸습니다. 그는 말없이 웃고 있었고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은 이토록 조용하고 단단한 것이었구나. 이제 나는 CCTV를 끕니다. 이제는 나를 감시할 필요도 의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 버텨왔고 진심을 지켜냈으니까요. 몇 달 후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정자 어르신, 혹시 실버 간병 기록 강의에 선생님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그날의 나처럼 울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강의장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며칠 전에 CCTV 영상을 돌려보다 저도 남편 손을 밀어냈던 장면을 봤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충분히 잘 해내고 계신 겁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도연 씨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흑백으로 인화된 사진 속 그는 언제나처럼 웃고 있었죠. 당신 요즘 나 좀 괜찮지 않아요? 이야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당신 얘기 많이 해요. 나는 더 이상 슬픔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는 기억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기록 속에서 당신은 아직도 내 곁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복지관의 어느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정자 씨 참 좋으네요. 그 사람 이야기할 때 눈빛이 참 따뜻해져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는 제가 살아온 이유였으니까요.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기록되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지켜줍니다.